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의 이름으로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오늘 탄핵합니다. 이진숙은 임명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모두가 우려했던 사안을 아무렇지 않게 강행했고 방송 장악에 윤석열 정권이 어느 정도 목을 매는지 우리 국민은 똑똑히 볼 수 있었고 참담함에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국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는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층에 절제하지 못하는 불공정성과 부도덕함은 흉흉한 사회 분위기로 고스란히 투영되고 대안이나 제안 없이 정치를 포기하고 야당이 원하는 것이란 황당한 이유 하나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올인하는 여당의 모습은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상식 선 정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2024년 우리 국민은 너무나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몸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망각하는 존재라 하지만 윤석열 같은 국민임 같은 끔찍한 존재에게 다시 권한을 주어 값비싼 수업료를 다시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 현재의 경험을 똑똑히 기억하고 기억의 오류를 잃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민생법안은 국민의힘 비협조와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히고 정부 견제 또한 정부 여당의 오만방자함에 막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할 수 있는 것에서 주저없이 잘하고 있으며 결과물을 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왜 못하냐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바라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최고위원회 회의를 모두 보았습니다. 오늘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국회는 오늘 방송 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합니다. 부패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입니다.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입니다. 탄핵과 함께 즉각적 사법 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합니다. 임명되면 얼마 지 않아 사법 처리가 시작되고 불명예스러운 추악한 모습이 임명 과정에서 까발려지는데 그럼에도 그런 고위직 관직의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부도덕한 인물들이 목을 메고 하려 합니다. 야당은 탄핵을 경고하며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말라 경고했고 이진숙은 야당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야당은 즉시 경고한 대로 오늘 탄핵을 예고했고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에 3일 재직하고 물러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진숙을 비롯한 오만방자한 장차관들은 무엇을 믿고 저런 위법 불법적 행동을 하는 걸까요? 검찰에서의 수사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윤석열의 사면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사태의 최종 책임이란 말을 윤석열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검찰을 움직여 수사 자체를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혐의를 대폭 없애주고 기소하거나 구속은 당연히 없는 상태로 재판에 들어가면 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이 사면권으로 풀어주고 다시 쓰면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대가리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은 공영방송 강탈을 위해 이동관과 김홍일, 이진숙을 차례로 앞세워 국민을 상대로 한 가미카제식 인사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역시 대통령의 광기 어린 작품입니다. 이들 모두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국민과 국회의 역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입니다. 새로 선임된 KBS와 박무진 이사들도 경거망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정권의 방송장악 꼭두각시를 자초할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방송장악에 정신 팔린 사이 국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역대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구축한 해외 군 정보망이 정권의 허술한 관리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사태에도 윤석열 정권은 천하태평이지만 대한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국가들이나 G7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보 관련 모든 책임자들이 청문회장으로 불려나오고 모두가 중대한 인사처벌과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해외 정보망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비로소 정보망으로 구실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시간도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투입됩니다. 단시간 내에 구축되지 않는 해외 정보망 붕괴는 그런 이유로 심각성이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정보부가 처리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뭐가 문제인지 조차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핵심 정보가 다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도 군 정보기관은 수수방관을 하다가 언론 보도 후에야 부산을 떨었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힘에 의한 평화 운운하며 큰소리치더니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정만 이롭게 하는 이적 정권입니다. 나사가 빠진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도감청에 무방비로 뚫리고 대통령은 보안의식도 없이 개인 휴대폰을 무시로 사용해온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윗물이 이 모양이니 아랫물이라고 깨끗할 리 없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성추행과 음주 운전을 저지르고 임성근 같은 작자는 뻔뻔하게 명예전역을 신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기강이 송두리째 붕괴됐다고 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전 정권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 사고 자체를 못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방송 장악이나 김건희 방탄 같은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령에 빠져나와 기강을 바로잡고 국정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일련의 국가기강 실종 사태에 대해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정권을 반납하십시오. 그게 주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묻지마 반대로는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아무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경제는 어렵다는 말이 사치일 정도로 비상 상황입니다. 살림살이 형편을 잘 보여주는 소매 판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1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을 정도입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의 파장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가속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렇게 민생 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그저 부자 감세만 주구장창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야당의 제안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정부와 여당의 청개구리 심보가 민생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심장이 다시 고동칠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조차 거부권으로 막아서는 패착을 대통령이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생을 망친 대통령에겐 그럴 자격도 권리도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